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조 앵커가 진행하는 주제가 뭐죠? 좀 가볍고 요즘 시장 트렌드를 잘 반영하면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 정상화 관련주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작년에 그 팬데믹 수혜주들을 진짜 많이 경험을 했었잖아요. 예. 걔네들 뭐 하고 있지 요즘에? 팬데믹 수혜주라고 불리는. 네, 팬데믹 수혜주. 그럼 수혜주? 경제 정상화 피해주들. 그러면은 보통 언택트 주식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기술주들. 네, 뭐 재택근무 관련주, 원격 근무 관련주 이런 애들 요즘 뭐 하고 있지? 근데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냐면 일단 가장 첫 번째 펠로톤부터 보겠습니다. 펠로톤? 네. 그건 뭐 하는 회사죠? 홈트 기업인데 홈트면 홈 트레이닝? 홈 트레이닝. 네. 운동하는 거? 네, 그래서 그 얘네가 제공하고 있는 홈트는 딱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러닝머신하고 그다음에 사이클, 실내 사이클. 근데 이게 사이클인데 실내 자전거예요. 근데 그거 뭐라고 부르죠? 이게 막 노래 막 들으면서 사이클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노래 들으면 사이클 하는 거? 네. 그 저희도 이게 있잖아요. 스피닝. 여기 채워갖고 라디오 이렇게 해서 노래 몇 곡 들어있고 다들 이렇게 등산 갈 때 트로트 20곡 막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피닝을 하는 건데 그냥 혼자서 스피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에 뭐 화면이 달려 있고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무슨 제시카 알바였었나? 막 이게 유명인 셀럽이 나와서 스피닝을 같이 하는 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사이클 자체가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게 비싸요. 비싸네요. 그냥 이게 사이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회사랑 연동이 돼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클이라서 일단 사이클 자체도 고급이고 참 운동이라는 게 네. 그냥 혼자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누가 시켜야 해. 네, 그것도 셀럽이 해주니까. 아. 셀럽이 내 눈앞에서 이걸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운동 효과는 뭐 내가 혼자 타나 같이 타나 비슷한데 네, 그쵸. 혼자 안 타게 되니까. 네, 그렇죠. 또 주식 투자도 비슷해요. 그래요?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네. 안 해.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매달 얼마씩 사는 네네. 펀드. 네. 그래서 자기가 사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 안 해. 그러니까 굳이 수수료를 내가면서 그런 상품을 사. 맞아요. 예. 그거랑 이제 그 러닝머신도 이들 건 되게 비싼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한 300만 원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팬데믹 때 워낙 집에만 있고 헬스장 자체를 갈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어느 정도 유명했냐면 한 번 주문하면 그 제품을 받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릴 정도로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면 다시 사람들은 헬스장도 이제 가기 시작해요. 그죠. 길에서 타면 되죠. 네, 길에서 타도 되고 헬스장도 가고 그럼 굳이 뭐하러 홈트를 해? 그럼 이거 끝난 거야? 그리고 사실 길에서 타면은 덜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풍경들을 맞아요, 보면서 맞아요. 네. 주변에 바람 타는 맞으면서. 사람들도 같이 있고 맞아요. 거기에 또 예쁜 여자도 있고 옆에 같이 타고 있고 이거 옷도 엄청 차려입잖아요. 네, 그 맞아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경제 정상화되면 안 하는 거야? 어떡하지? 근데 최근에 펠로톤이 무슨 뉴스를 내놨냐면 기업 웰리스 프로그램을 런칭을 한 거예요. 웰리스? 네, 웰리스가 프로그램. 뭐죠? 뭐 그냥 프로그램 이름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제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2C였잖아요. 소비자들이 직접 살 수 있게끔 그거를 B2B로 하는 거예요. 기업이랑 우리가 계약을 맺겠다. 그래서 기업 한 켠에 이 세트를 만들어 줄게. 그러면 그 직장인들이 그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같이 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게 단순히 그냥 설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또 웰리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기업에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이 근로자들이 집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럼 이게 뭐가 좋냐면은 그냥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용 안 하는 근로자들도 그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니까 제품을 사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유저의 확보 측면 그리고 이제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측면들 회사의 그 공동 실손보험 같은 그쵸. 집에 가서 나애가 딴 데 가서 사고가 나도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네, 맞아요. 회사 프로그램을 내가 집에 가서도 쓸 수 있고 원래 내가 하려고 그러면 따로 돈을 내야 되는데 회사가 내주는 걸로 할 수 있다. 회사 내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 정상화에 대비하는 전략을 발빠르게 바꿨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이런 현상도 있었고 두 번째로 넷플릭스. 사실 넷플릭스는 약간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팬데믹 수혜를 받은 거 받죠?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 뭐냐면
만약에 팬데믹 없었으면 벌써 넷플릭스는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다. 죽었을 수 그러니까 있다. 죽는다는 게 좀 과도한 표현이긴 한데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근데 콘텐츠가 원래 없었는데 넷플릭스가 팬데믹 통해서 산소호흡기를 달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콘텐츠가 너무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경제 정상화가 되면서 백신 접종이 일어나면서 그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의 수가 극단적으로 줄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는 만약에 팬데믹 없었으면 그게 2019년, 그러니까 2020년에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주장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모르긴 저는 몰라도. 그 팬데믹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나서 네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 점유율이 차근차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네. 너무 빨리 늘어나서 줄어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글로벌로 봤을 때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2억 명이니까 이게 그러면 늘어나는 속도가 2020년에 들어갈 때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갈 만한 시장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예, 예, 예. 그건 아주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는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일부에서는 넷플릭스는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팬데믹 덕분에 사람들이 집에서 너무 많이 있으니까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맞다는 거. 예, 예, 예. 이런 상황에서 그 넷플릭스는 뭘 얼마나 더 보려고 콘텐츠가 부족하대. 넷플릭스 보면 근데- 볼거 많더만. 지금 가입해 있어요. 이게 약간 애매한 게 글쎄 사람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딱 틀어놓고 뭐 보지 옛날에 재밌었던 거 다시 볼까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건 넷플릭스가 콘텐츠가 부족하다기보다 네. OTT 시장에 들어온 그 나머지 경쟁자들이 네. 정말 무시무시한 애들이 많아.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월트 디즈니 같은 네네. 애들은 전통적인 콘텐츠 회사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콘텐츠를 네. 그동안 역사적으로 누적해온 회사가 네. OTT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기 HBO나 뭐 이런 애들도 네. 사실 그동안 콘텐츠를 이렇게 막 워낙 많이 쌓아놓고 있던 네, 애가 네. 옛날에는 콘텐츠 제공을 했었으니까 네, 이게 그쵸. 굳이 OTT 회사들이 콘텐츠가 많지 않아도 네. 옛날엔 밖에서 이렇게 공급받으면 되는 네, 거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 회사들이 아 이거 내가 하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넷플릭스가 콘텐츠가 좀 부족하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리지널을 본인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쵸. 그러면은 팬데믹 때는 오리지널도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긴 했었어요. 경제 정상화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영화를 제작하는 거. 그럼 누구랑 제작하냐? 스티븐 스필버그와 오. 수년간의 영화를 제작하기로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 거장. 네, 거장이죠. 뭐 근데 요즘에는 좀 근데 뜸하시더라고요. 거기 좀 너무 고인물 아닌가? 그래. E.T., 조스, 뭐 주라기 주라기 공원. 공원. 뭐. 우리 세대에는 추억 돋는데 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신세대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SE라는 그 이커머스도 팬데믹 수혜주로 많이 분류가 아, 됐었거든요. 그래요? SE? 뭐 하는 회사인지도 좀 소개를 좀 이커머스인데, 그러니까 쇼핑몰이긴 한데 처음에 얘네가 각광받았던 거는 그 수제 마스크를 수제 마스크? 얘네가 어떤 수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그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하얀색, 검은색 쓰잖아요. 근데 그 북미권 마스크 보시면 다 특이합니다. 다 뭐 문양 있고 다 각자의 개성을 살린 마스크를 대부분 쓰고 다니거든요. 그만큼 그들은 딱 팬데믹이 터졌을 때도 수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수공예품을 마스크가 없는 거 아니야? 3M 마스크 있잖아요. 3M도 있는데 그렇게 그 미국 기업이 있는데 굳이 어쨌든 수공예 마스크로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온라인 그 쇼핑도 많이 늘어나는 모든 수혜를 받았던 게 애쉬였었거든요. 상장사예요? 네, 상장사예요. 수공예품을 파는 커머스 회사가 상장사라는 것도 참 네. 인상적이긴 하네요. 이 기업도 물론 이미 한번 그 팬데믹 때 온라인 쇼핑의 편안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딱히 그 경제 정상화가 된다고 해서 크게 타격을 받을 건 아니지만 이들은 이번에 뭘 했냐면 그 디팝이라고 하는 쇼핑몰을 인수를 했는데 예, 예. 이게 Z세대들이 리셀을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곳이래요. 중고거래? 중고 명품, 중고 부티크 제품들 그런 것들을 리셀하는 그 되게 유명한 사이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 본격적으로 나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예쁜 것들 입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전까지는 수공예품에 좀 집중되어 있었다면 예. 이제 리셀까지도 할 수 있는 디팝을 1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상화와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거래가 일어나게 될 그 플랫폼을 인수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자, 이제 줌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줌은
줌은 모르시는 분 없으니까. 줌은 대부분 그 화상 네. 미팅하는. 네, 그러니까 근데 줌은 사실 지금 딱히 경제 정상화를 위한 어떤 뭐 커다란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눈에 띄는 건 아닌데, 사실 줌은 원래 되게 그 눈에 띄었던 거는 과거부터 이게 경제가 정상화든 아니면 팬데믹이든 상관없이 그 내용들을 모두 준비해 오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화상을 원격 의료에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미 2017년부터 다 쓰고 있었던, 그리고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였었고, 그리고 그치, 원격 의료에 화상을 쓴다. 네. 와, 진짜 규제만 아니라면은 그렇죠. 굉장히 좋을 것 네.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줌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일할 때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워킹 툴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노력도 이미 이전부터 있었고, 그랬는데 팬데믹 때 갑자기 화상회의가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급격하게 뜬 거였기 때문에 딱히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올해 그 9월 13일부터 14일에 그 줌의 컨퍼런스, 연례 컨퍼런스, 줌토피아라고 이제 또 열릴 거예요. 줌토피아? 매년 열리는 건데, 작년에도 10월인가 열렸었을 거예요. 올해도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줌의 경우에는 원래 팬데믹과 상관없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었었는데, 굉장히 빨리 왔죠. 팬데믹을 통해서 급격하게 그 시기가 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다시 원래 모습대로 자신의 그 길을 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주가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에 급격한 관심을 받았던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받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내용을 왜 준비했냐면, 성장주로 어떤 투자의 맛을 보셨던 분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경제 정상화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좀 자산의 비율이 많이 몰아가게 되고, 성장주일 때는 성장주라 자신의 자산 비중이 굉장히 몰려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띠는데, 사실 이런 성장주들이, 그리고 팬데믹 수혜주들이 경제 정상화가 되니까 또 거기에 맞는 사업 전략을 빠르게 전환을 하더라고요. 해야죠. 네.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했고, 그러면 이거 봤을 때 경제 정상화니까 이들을 안 보고 이쪽을 봐야 되냐, 아니면 다시 팬데믹 혹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니까 이쪽을 보고 이쪽을 안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이들이 변화가는 모습들은 경제 정상화일 때는 이렇게 변화가고, 또 경제가 정상화가 아닐 때는 또 이런 식의 전략을 쓰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죽으라는 법은 없다. 근데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기술주들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건 미래 가치를 한 번에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 가치를 한 번에 반영했다는 거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처음에 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와 그러면서 관심을 갖다가 막상 정작 이걸 할 때는 별로 관심을 안 받아. 맞아요. 왜냐면 새로운 얘기가 없거든. 그럼 그게 그 회사들은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럼 그때 우리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주겠습니다 했던 그 과정들을 가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잘 가고 있는 건지도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회사가 진짜 뭐 연간 뭐 50만 대 파는 그런 회사가 시가총액이 뭐 전체 자동차 회사 10개를 다 합치는 것보다 더 컸던 건 정말 얘가 그 자동차 회사를 전체를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기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뭐 매월 수십 대의 우주선을 인공위성? 위성? 이거 계속 지금도 올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우리가 뭐 10,000개 올리겠습니다 할 때는 와 그러다가 실제로 올리고 있는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맞아요. 근데 계속 지금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진짜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테슬라 말씀 나왔으니까, 지난 밤 사이에 좀 신기한 뉴스가 하나 나와서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하나를 남겼는데 뭐였었냐면, 누군가의 트윗에 대한 답변이긴 했었어요. 뭐였었냐면, 스타링크가 만약에 IPO 될 때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Shares preferred라고 했는데, 뭐냐면 미국은 IPO 할 때 개인들 참여 못 하잖아요. 기관들의 그래요? 잔치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공모주가 없으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 따상 먹어야 되는데. 없어요. 기관들만 그걸 다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은 공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첫날 막 60%, 막 80%, 100% 가봐야 그 기관들의 잔치지, 일부 부자들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따상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개인들 못 먹거든요. 야, 저런 불공정한 사회가 있습니까? 근데 어제 일론 머스크가, 물론 몇 년 남았지만
만약에 스타링크가 IPO하는 시점은 실적이 가시화됐을 때라고 얘기를 했고 그 시점에 스타링크의 IPO할 때 테슬라 주주들에게 우선권 주겠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해서 테슬라의 주가도 올랐고 물론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끼워 계시면 팔기로 테슬라 주식을 사면은 스타링크 좀 요새 관심 많으니까 네, 그쵸. 스타링크 주식을 먼저 우선 배정해 주겠다. 네네. 근데 개인은 참여를 못 한다는데 어떻게 우선 배정을 하나? 그거를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쓰겠죠. 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참 일론 머스크는 대단해. 어떻게든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발칙 형제도 좀 이슈가 좀 돼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를 트윗 한번 보내보세요. 줌으로 한번 초청을 해볼까? 와, 진짜 가능하면 좋을 것 같고 트윗 보내면 답변을 잘 주니까. 권 기자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 영어는 그 미국 주식을 하는 이조 앵커가 해야죠. 서로 미루기. 우리 월가워즈. 한번 노력해 볼게요. 네. 어쨌든 기술주들 그리고 성장주들 팬데믹 수혜주들이 작년에 관심 받았다가 올해는 관심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거 그만둬야 돼? 이제 뭐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변모해 가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수소 얘기할 때도 네네. 그러니까 수소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와 그러면서 맞아요. 스테머지가 많이 있었는데 요새 뉴스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야, 수소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할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관심을 못 받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팬데믹 수혜주라고 불렸던 기술주들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그 비즈니스를 바꾼 것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 기술주가 목표로 했던 뭔가 좀 더 편리한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그때 그 목표들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발칙경제도 우리 100만 유튜버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과정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칙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